어떤 수를 무엇으로 잡죠, 우리? 네모. 그래, 어떤 수를 9.5로 나누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9.5를 했더니 57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57 나누기 9.5. 57 나누기 9.5. 요거 계산하면 혹시 얼마인지? 6. 네, 6이 나와요. 그럼 어떤 수는 6입니다. 그쵸? 그때 우리 뭐 구해야 되죠? 바르게 계산했을 때 구해야 되지. 그치? 바르게 계산한 거는 어떤 수를 9.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보면 0.63111 요렇게 계속 나오는데 반올림에서 어디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둘째 자리면 어디서 반올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치? 1은 반올림 안 되니까 답은 0.63. 이게 답이겠죠? 2번 삼각형 기역 리은 디귿에서 선분 기역 리을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럼 삼각형 나오면 넓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 4.2가 밑변이면 높이가 얼마죠? 3.15요. 그쵸? 그럼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는 4.2 곱하기 3.15 나누기 2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5.25인 요 니은 디귿을 밑변으로 보면 어디가 높이가 되나요? 기역 리을이 높이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5.25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도 넓이가 돼요. 그럼 요 두 값은 어때?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6.615가 나와요. 그럼 5.25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서 네모 계산하는 방법은 반대로 계산하는 거죠. 6.615에다가 나누기 2는 곱하기 5.25는 나누기 5.25를 해줍니다. 요거 계산 잘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2.52 나와요. 2.52cm. 3번 풀게요. 수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리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몫이 가장 클 때를 생각해보자. 몫이 가장 크려면은 큰 수를 만들어서 그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가장 크겠죠. 만약 소수 한 자리수 중에 그럼 가장 큰 수는 누구일까요? 7.6. 그렇죠. 7.6입니다. 7.6 나누기 가장 작은 수. 1.3. 네, 1.34예요. 요게 가장 몫이 가장 클 때겠죠? 요거 계산하면 5.7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작을 때의 몫을 구해볼게요. 가장 작을 때의 몫은 어떤 수 나누는 게 어떤 수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작은 수 나누기 큰 수를 하면 돼. 그럼 소수 첫째 한 자리인 가장 작은 수는 1.3이고요. 가장 큰 소수점 아래 두 자리수는 무슨 수죠? 7.64. 그렇지.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네, 0.2 이렇게 나와. 원래는 요거 계산하면은 0.2가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1.2죠? 0.17 요렇게 나오네. 그쵸? 그래서 반올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었기 때문에 요 답이 0.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 수도 사실은 5.7이 아니었을 거야. 그쵸? 큰 수 나누기 작은 수 했을 때 이거 계산하면은 5.67이에요. 그치? 그래서 반올림을 이제 한식까지 이제 하니까 5.7이 나왔겠죠? 그래서 답은 5.7과 0.2 이렇게 나왔겠지. 4번 길이가 45m인 직선 도로의 양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2.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모두 몇 그루 심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길이가 45m인 직선 도로에 2.5m의 간격이에요. 그럼 잠깐만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나무가 예를 들어서 3그루면은 간격이 몇 개인가요? 2개죠. 맞아요? 그럼 간격하고 나무는 하나 차이가 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무의 수는 간격의 수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그렇죠. 더하기 1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치? 또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
도로의 양쪽이에요. 한쪽이 아니고 양쪽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무 수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도로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45 나누기 2.5를 합시다. 45 나누기 2.5를 하면은 요 계산 결과가 얼마냐 나오냐면 18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나무 수는 간격의 수보다 얼마가 더 많다고 했죠? 그렇죠. 나무의 수는 여기 있는 18에다가 1을 더해서 19그루인데요. 이제 도로의 양쪽이기 때문에 2를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38그루라고 쓰면 정답입니다. 됐나요? 조금 제좀 그 다음 5번 할게요. 자, 5번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2리터의 휘발유로 17.4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죠. 휘발유 1리터에 1,480원일 때 348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휘발유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먼저 구할게요.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무엇 나누기 무엇이죠? 17. 그렇죠. 4 나누기 1.2를 해서 14.5km를 갈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자동차 348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가 있겠죠? 휘발유의 양. 요 값은 348 나누기 14.5를 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요게 24리터가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휘발유의 값, 그치? 휘발유의 값은 24 곱하기 1리터에 1,480원이니까 요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35,520원입니다. 자, 6번 할게요. 나눗셈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가장 작은 수 기억을 더하여 나눗셈의 몫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억을 구하려고 합니다. 일단 4.88 나누기 2.75를 하면 요거 계산하면 혹시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본 사람? 1.77 계속 이렇게 되지요. 맞나요? 나누어지는 수 4.88에 가장 작은 수를 더해서 나눗셈의 몫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나눗셈의 몫은 1.7보다,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니까요. 그치? 1.7보다 하나 더 큰 1.8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치? 0.1만큼 더 큰 1.8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나요? 몫이 1.8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나누어지는 수를 우리가 그때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나누기 2.75를 했더니 1.8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네모는 1.8 곱하기 2.75를 하면 나올 것이고 요거 계산하면은 4.95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4.88에 얼마를 더 더해서 4.95가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를 찾으려면 4.95에서 4.88을 빼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얼마냐면 0.07입니다. 답은 0.07. 7번. 정민이가 동화책을 어제까지 전체 0.3만큼 읽었고 오늘은 어제까지 읽고 남은 부분에 0.5만큼 읽었더니 56쪽이 남았습니다. 정민이가 읽고 있는 동화책은 모두 몇 쪽인지 구해보시오. 동화책 전체의 양을요 항상 1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동화책 전체를 항상 1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오늘 읽은 부분은 얼마예요? 0.4. 자, 봐봐봐. 어제까지 전체 0.3을 읽었죠? 오늘 읽은 부분. 자, 오늘 읽은 부분은 0.3을 읽었으니까 얼마가 남았지, 동화책이? 0.7이 남았죠. 그렇지. 어제 읽은 부분, 그러니까 1에서 어제 읽은 부분 0.3을 빼면 0.7이 남은 거예요. 그쵸? 그것이 얼마만큼 읽었습니까? 0.5만큼 읽었어요. 맞나요?
0.7 곱하기 0.5를 하니까 오늘 읽은 부분은 0.35만큼을 읽었어요. 됐니? 그랬더니 몇 쪽이 남았죠? 56쪽이 남았어요. 그쵸? 맞아? 자, 전체 읽은 부분. 그치? 오늘까지 그러면 읽고 남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까지 읽고 남은 부분 오늘까지 읽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1에서 0.3을 빼고 어제 읽은 거, 그쵸? 오늘 읽은 부분도 빼야 되겠지. 0.35. 요거 빼면 얼마예요? 0.35. 0.35만큼이 남았네. 그쵸? 그럼 네모에 0.35만큼이 남았는데 그게 얼마였다? 56쪽이었단 얘기야. 맞아요? 네모를 계산하려면 56 나누기 0.35를 합시다. 요거 계산하면은 16이 나와요. 160이 나와요. 그러면 정민이가 읽고 있는 동화책은 모두 160쪽이다. 나는 왜 336쪽이 나왔지? 8번. 식용유 5리터가 들어있는 통의 무게가 5.29입니다. 이 통에서 식용유 1.2리터를 사용하고 무게를 재었더니 4.15였어요. 빈 통의 무게는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 식용유 1.2리터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일단 1.2. 식용유 1.2리터의 무게는 누구에서 누구 빼면 되지? 5.29에서 4.1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1.14kg 맞아요? 식용유 1리터의 무게는요? 식용유 1리터의 무게는 무엇 나누기 무엇이죠? 1.2나. 네, 1.14 나누기 1.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0.95kg이에요. 됐나요? 네. 그럼 식용유가 5리터가 처음에 들어있었으니까 식용유 5리터의 무게를 구합시다. 식용유 5리터의 무게는 얼마예요? 0.95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4.75kg입니다. 됐어요? 그럼 빈통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죠? 5.29 빼기 4. 네, 맞아요. 5.29 빼기 4.75 하니까 0.54kg 나와요. (9번) 합시다. 1분에 0.9cm씩 일정한 빠르기로 타는 양초가 있다. 불을 붙인 후 15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재어보니 처음 양초 길이 0.4만큼이었습니다. 처음 양초의 길이를 얼마냐고 물어봤네. 자, 그럼 일단 15분 동안 줄어든 양초를 찾을까요? 15분 동안 줄어든 양초의 길이는 0.9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13.5cm가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 다음 처음 양초의 길이를 네모라고 할게. 알았지? 네. 처음 양초의 길이를 제가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줄어든 양초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모 빼기 10.5. 네모 빼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여기 남은 양초를 길이를 재어보니 처음 양초의 0.4만큼이었죠. 맞아? 그러면 0.6만큼이 줄어든 거네요. 맞나요? 네. 그치? 네모 곱하기 0.6만큼이 줄어들었죠. 됐습니까? 그것이 얼마냐면 13.5cm인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은 네모 요거 계산합시다. 네모 길이 얼마죠? 13.5 나누기 0.6을 합시다. 네, 22.5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양초는 22.5cm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4cm인 색 테이프를 3.5cm씩 겹치게 붙였더니 전체 길이가 270cm가 되었습니다. 이어붙인 테이프가 몇 장인지 물어봤어요. 그쵸? 자, 이어붙인 테이프를 우리가 네모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나요? 그럼 겹친 부분은 네모보다 하나 더 줄어든 만큼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4cm인 색 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 자, 지금 24cm인 요 색 테이프에 3.5cm씩 만큼 이렇게 겹쳐서 붙이게 되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만큼이죠? 24에서 3.5를 빼면 네, 여기 길이는 20.5cm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24cm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몇 cm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20.5cm씩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24에다가 20.5cm가 네모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27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네모라고 하지 말고 더 이어붙인 색 테이프 개수를 네모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네모를 계산하려면 270에서 먼저 24를 빼고 나누기 20.5를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요거 270에서 24를 먼저 빼면 얼마죠? 256 아닌 것 같은데 246이네. 246 나누기 20.5를 합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2가 나와요. 됐어요? 더 이어붙인 건 12장이었고 맞아요? 처음에 한 장이 원래 있었죠? 그래서 모두 13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11번. 자, 용지의 규격은 큰 용지를 잘라서 작은 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이의 낭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종이의 크기와 형태를 정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왜 보는 A4 용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 용지를 말하는 거죠. 용지의 규격을 자르는 과정을 몇 번 반복했는지 따라서 이제 규격이 정해지고 제일 처음이 뭐였냐면 A0 용지였대요. 그쵸? 그 용지를 반으로 자르면 A1, A1 용지를 반으로 자르면 A2, 그 다음에 A2 용지를 또 자르면 이제 A3, A4 이렇게 되겠지. 그때 A3 용지의 긴 변의 길이는 자, 문제에서 보면 A3의 긴 변의 길이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치? 여기가 A3 용지의 긴 변의 길이. 그리고 짧은 변의 길이의 몇 배냐 물어봤어. 짧은 변은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몇 배인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럼 몇째 자리까지 구해야 될까? 네,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3 용지의 긴 변의 길이를 한번 해봅시다. 42.0. 자, 긴 변의 길이 얼마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 A0의 길이가 여기 118.9지요. 요거를 무엇으로 나누면 되겠어? 2. 4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 4개니까. 맞아요? 네. 그럼 118.9 나누기 4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42.05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짧은 변은 그러네. 선생님 지금 짧은 변을 하고 있었구나. 그치? 그래. 긴 변을 다시 합시다. 긴 변의 길이가 어디죠? 여기죠? 그래. 84.1 나누기 2를 해야 되는군요.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2.05가 나와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42cm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변의 길이가 아까 방금 말한 식이었네. 그치? 자, 짧은 변의 길이가 118.9 나누기 얼마? 4 하면 얼마 나오죠? 29.7 됐어? 이렇게 센티미터.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요, 무엇 나누기 무엇이냐면 42 나누기 29.7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네, 요거 계산하면은 1.414 점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1.41입니다. 그래서 답은 1.41배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됐어요? 다음 12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기 중에서 기온이 0도일 때 소리는 1초에 331.5m를 이동하고 온도가 1도씩 높아지면 0.61m씩 더 많이 이동합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1043.91m라면 기온은 몇 도씨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 소리가 1초 동안 얼마 이동할까요? 지금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었죠. 맞나요? 그러면은 소리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무엇 나누기 무엇? 1043.91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347.97m만큼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온이 몇 도냐 물어봤어요. 기온이 이제 네모도씨일 때 공기 중에 소리는 1초에 얼마 이동하는지 볼게요. 1초에 자, 원래는 331.5m를 이동하는데 자, 1도 높아지면 0.61m씩 간대요. 맞나요? 그럼 0.61씩 네모 도씨만큼 이동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요것을 계산한 것이 얼마냐면 347.97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네모 계산하려면 347.97에서 331.5 나누기 0.61을 계산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요거 가로 안에 있는 거 계산 먼저 하면 16.47 나누기 0.61이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27이 나와요. 답은 27도씨. 11도 나오는데.